자, 이번 영상에서는 심플렉스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 변수가 많은 LP 문제는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두 개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변수가 3개 넘어가면은 이제 3개까지도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좀 번거로워지고, 그리고 변수의 수가 4개 이상부터는 아예 그래프를 통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LP 문제를 풀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이제 수업에서 다룰 심플렉스법, 심플렉스 메소드. 이거 심플렉스라는 거를 한국말로는 단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이제 한국말로 완전히 바꾸려면 단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심플렉스법은 1947년에 이 조지 단치그 교수님이 발명을 하신 그런 방법이고, 지금 현재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플렉스법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LP 문제의 가능해 영역의 꼭지점들을 하나하나 검사를 해가면서 최적해를 찾아가는 반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한 줄로 요약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후 영상에서 계속 다룰 거고, 내부점 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심플렉스법이 나오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인 1984년에 이 벨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나렌드라 카마카 박사님이라는 분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렉스법이 이렇게 생긴 가능의 영역의 꼭지점만 검사를 해서 최적해를 찾는 거랑 다르게, 얘는 이 내부 가능의 영역의 내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최적해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고, 내부점 해법은요, 이게 근사적인 알고리즘이라서 이걸로 찾은 해가 완전히 최적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최적에 가까운 근사해를 찾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플렉스법은 이거의 최적해를 찾는 그런 정확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고, 알고리즘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우리 경영학 1 수업에서는 심플렉스법만 다룰 예정입니다. 심플렉스법의 단점으로는 이 문제의 크기가 커질 때 이 반복적 알고리즘이라 그랬는데, 반복을 막 거쳐서 최적해에 도달하는 시간이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제약식의 수가 막 수만 개, 뭐 수십만 개, 엄청 큰 그런 대규모 LP에 있어서는 심플렉스법이 좀 한계점을 보이기도 한다. 근데 내부점 해법이라는 거는 대규모 LP 문제에서 심플렉스법보다 더 빨리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이제 찾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모든 LP 문제가 수만 개의 변수와 제약식을 갖는 건 아니고, 내부점 해법이 갖지 못한 장점을 심플렉스법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다 풀고 나서 그 해를 해석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이제 심플렉스법은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LP를 최적해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LP 솔버들이 거의 다 심플렉스법이나 심플렉스법을 조금 변형하거나 응용한 그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플렉스법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LP 문제 하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LP 문제는 이제 최대화 문제이고, EX1 플러스 X2라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2개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가 시각화해서 표현도 해 두었고요. 제약식 영역, 그러니까 가능의 영역은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제약 조건에 의해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비음 조건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가능의 영역을 요 그림에서 이 오른쪽처럼 시각화를 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한 영역이에요. 지금 요 첫 번째 제약 부등식이죠. x1 플러스 x2가 2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직선이 그 x1 플러스 2가 2 이하라는 이제 직선인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안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x1이 1 이하여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 직선의 안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마지막 거는 2x1 플러스 2x2가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런 이제 직선보다 이제 이 위쪽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x1, x2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쪽. 그래서 결국 요 영역이 가능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목적식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 말인즉슨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고 절편은 자유로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그려놓은 지금 요 직선이 그런 직선이고, 얘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가 딱 놔두면은 그때 이 절편이 최대가 되니까, 그래서 최적해는 지금 여기 1,1 점 1,1에서 형성되는 거를 그림으로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하는 거 말고 심플렉스법은 어떻게 최적해를 찾냐,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단계 1, 2, 3을 거쳐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임의의 극점 하나를 찾아요. 지금 요 예시 문제에서는 극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그 극점에서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그 극점에 해당하는 해가 지금 LP 문제의 최적해인지를 판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극점이나 찾아도 아무 극점에서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극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요 점의 극점에 해당하는 해라는 거는 지금 0,0.5죠. 0,0.5가 과연 이제 요 문제의 최적해가 맞느냐,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게 맞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별 기준은 뭐냐면 그 극점을 이탈해서 목적 함수 값이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개선된다라는 거는 지금 최대화 문제면은 이 목적 함수 값이 증가할 여지가 있느냐고, 이게 최소화 문제면은 이 목적 함수 값이 더 작아질 여지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가 두 개로 나뉘겠죠.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경우랑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극점이 최적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최적해 찾았으니까 심플렉스법 끝내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는 개선된 해를 제공하는 인근 극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심플렉스법은 내가 이 극점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동할 극점은 항상 얘랑 붙어 있는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얘랑 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심플렉스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심플렉스법은. 심플렉스법은 항상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인근 극점들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최적대를 찾아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해를 지금 목적 함수 값을 개선할 수 있는 인근 극점이 여기라고 치면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또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 극점에 해당하는 해가 LP 문제 최적해인지를 여기서 또 한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우 1, 2 나눠서 최적해가 맞다 그러면 종료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개선할 수 있는 또 인근 극점, 뭐
여기서 인근극점은 이거랑 이거가 있을 텐데 지금 얘는 여기서 일로 옴으로써 해가 개선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로 다시 가진 않겠죠. 여기에서 일로 가가지고 최적해, 여기에서는 그 목적 함수가 최적화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려서 아마 종료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심플렉스법은 최적해를 찾을 때까지 이 단계 2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반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의 영역이 존재하는 LP 문제에서는 결국 극점의 개수는 유한해요. 이제 극점의 개수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시에서 본 것처럼 가능의 영역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제약식, 그러니까 제약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LP 문제, 우리가 다루는 LP 문제는 다 이 제약식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 제약식 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가능의 영역의 극점의 개수도 유한하다 그거죠. 그런데 심플렉스법은 이 극점들만 다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유한한 횟수 안에 최적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시에서 이제 최적해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1,1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심플렉스법이 극점 저기 만약 0.5,0에서 시작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최적해에 갈 수 있는 경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경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운이 좋게 요 단계 1에서 찾은 임의의 극점이 바로 이제 최적해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극점 5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여기에서 딱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 바로 시작점이 바로 이제 최적해가 되는 거고 되게 이제 뭐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변수랑 제약식의 수가 많아지면 극점들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는 거지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조금 더 번거롭고 또 극점들의 개수가 매우 많아지겠죠. 이 변수랑 제약식의 수가 많아지면은 이 변수가 2개라고 해도 제약식이 엄청 많아지면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제약식들에 의해서 이 가능의 영역이 구성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점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공간이 막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한 번에 LP의 규모가 커질수록 심플렉스법의 첫 단계에서 찍은 시작 극점이 최적해일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심플렉스법을 우리가 잘 진행을 하려면은 여기 3가지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 시작점이 될 극점 하나를 찾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2차원이고 되게 작은 문제니까 쉽게 찾았는데 아무튼 LP의 규모가 커질 때는 그럼 시작점이 될 극점을 어떻게 찾을까? 그것부터가 한 가지 이슈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현재 극점보다 더 개선된 목적 함수 값을 제공하는 인근 극점들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2차원 문제니까 지금 막 여러 개가 없는데 만약에 3차원 문제라서 그 가능의 영역이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제가 가능의 영역이 뒤에는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다면체 형태야. 그럼 내가 지금 이 극점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지금 인근 극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 중에서 얘보다 더 개선된 목적 함수 값을 제공하는 그런 극점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도 우리가 찾아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그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지금 극점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이 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지금 현재 극점을 이탈해서 인근 극점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움직여야지 딱 그 극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지를 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극점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인근 극점들 중에 지금 목적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애가 얘, 얘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뭐 셋 중에 어디 하나를 골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얼마나 사실 이동을 해야지 정확히 딱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좌표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히 이동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그 해의 값들을 변수의 값들을 바꿔줘야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정확히 여기서 여기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결국 심플렉스법을 잘 진행을 해서 최적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요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 심플렉스법을 수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저해, 기저변수, 퇴화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